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상호작용 이펙트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 파티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저희가 조사하려는 객체에 던져서 맞추는 식으로 연출을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연출을 주기 위한 파티클 시스템을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이펙트에 파티클 시스템을 클릭해서 하나 생성해 줄게요. 그렇게 되면 입자가 나오는데 이 입자가 아니라 저희는 커스텀 입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루핑 같은 거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라이프 타임 한 1초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1로 해줄게요. 그리고 스타트 스피드는 0을 해줍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0.5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비교하면서 좀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이미션 탭 클릭해서 열어준 다음에 레이트 오브 타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몇 개를 내뿜을 건지 그걸 조절하는 건데 저는 0개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버스트 시작과 동시에 입자를 뿜어댈 개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카운트 1을 줄게요. 하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쉐이프는 체크 해제해 줍니다. 딱히 뿜어져 나올 방향을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 해제해 주고 대신에 저희는 텍스처 시트 애니메이션 이 녀석을 체크해서 모드를 그리드 대신 스프라이트로 바꿀 겁니다. 입자의 모양을 스프라이트로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저기 이제 시스템 폴더에 퀘션 마크 이펙트가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를 활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의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프라이트로 바꿀 겁니다. 이 상태로 어플라이. 그리고 다시 파티클 시스템을 클릭해서 그 스프라이트 시트 애니메이션에다가 넣어줍시다. 그래서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자,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3D 월드상에 1초 동안 뿅 하고 나오죠. 저희는 이걸 던지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아무런 연출 없이 그냥 틱 나오고 사라지면 재미없으니까 회전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이 회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회전을 줄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로테이션 오버 라이프 타임입니다. 얘를 체크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앵귤러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파티클이 얼마큼의 빠른 속도로 회전시킬지에 대한 값이에요. 지금 45라고 되어 있는데 720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빠르게 회전하죠. 근데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값이 각각 다르게 가지도록 이 세퍼레이트 엑시스를 체크해 줄게요. 그럼 X축, Y축, Z축 회전값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X 같은 경우에 360도, Y도 360도, Z는 이제 720도로 설정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빙글빙글 회전하죠. 이 상태로 대상에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투사체 구현은 끝났고 투사체가 객체에 부딪힐 때 나는 이펙트도 하나 간단하게 구현해 볼게요. 먼저 얘 이름부터 바꿔줍시다. 파티클 시스템 약자 PS 따고 퀘션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리고 바로 새로운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어 줍시다.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에너지로 옮기고 이 녀석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한 0.05배로 줄여 주겠습니다. 뭐 하면서 계속 스케일 조정해 가야겠죠. 확대한 다음에 조절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루핑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라이프 타임 짧게 살아남게 한 0.5초가 적당할 것 같아요. 스타트 스피드는 한 15 빠르게 퍼져나가게 해주고 컬러는 한 이제 주황색에서 노란색 가깝게 바꿔줍니다. 왜냐면 이제 퀘션 그 물음표 마크가 노란색이었죠. 통일시켜주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 얘 이제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션 즉 시간 경과에 따른 그 입자 개수죠. 초당 몇 개가 퍼져나올 건지 얘 0개로 하고 대신 버스트 하나 만들어 줍시다. 동시에 한 20개 퍼져나오게. 그리고 쉐이프도 저희는 콘 대신 스피어로 할 거예요.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그리고 얘 라디어스를 0으로 줄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조금 정리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게 만들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인데 얘를 체크해 주고 이 사이즈 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작부터 0이죠. 그럼 점점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곡선 이 축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해줍니다. 이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렌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빌보드 이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스크래치 빌보드로 하겠습니다. 스피드나 뭐 길이에 따라서 뭐 찢어지게 하는 정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피드 스케일을 좀 조절해 줄게요. 마이너스 0.2 정도로.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리스타트. 자, 그러니까 좀 입자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좀 찢어져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충돌 이펙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전부 다 닫아주고 이름도 좀 바꿔줍시다. 이 녀석은 PS 콜라이더 충돌 콜라이드 이펙트를 해줄게요. 자, 이 퀘션도 이펙트 하나 끝에 넣어줍시다. 이제 이 둘을 통제, 조절하려면 스크립트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작업했던 인터랙션 컨트롤러로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 저희는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좌클릭을 감지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시켜 보겠습니다. 클릭 레프트 버튼 일단 호출시켜 주게 만들고 이 클릭 레프트 버튼 함수를 구현합시다. 맨 밑에다가 구현해줄게요. void 레프트 버튼 여기다가 저는 input 클래스를 이용해 줄 거예요. 출력과 입력을 감지하는 녀석인데 get mouse 버튼 다운이 있습니다. 클릭을 감지하는 녀석이에요. 여기다 파라미터로 0을 넘겨주게 되면은 마우스 좌클릭을 감지하는 녀석이 됩니다. 이 조건문을 만족하는 경우는 좌클릭이 이루어졌을 때죠. 그럼 이 안에 내용문을 이제 실행하게 될 텐데 조건을 한 번 더 나눠줄 겁니다. is contact가 true일 경우는 크로스웨어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interact 함수를 호출시키게 만들게요. 그리고 interact 함수를 만들어 줍시다. void interact. 자, 이제 interact 구현해 줄 건데 여기에 필요한 변수도 몇 개 선언해 주겠습니다. 불 is interact. 이 녀석은 상호작용 중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시켜줄 변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사체를 만들었었죠. 그 투사체를 관리할 particle system ps question 이펙트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 녀석을 활성화시키고 투사체를 던져야겠죠. 그래서 변수를 추가시켜 줬습니다. 일단 상호작용 중이니까 이 is interact를 true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ps particle system 이 녀석을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game object set active true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의 투사체의 위치를 현재 카메라의 위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현재 위치에서 던지는 것처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로 바꿔줍시다. ps question effect transform position 이 녀석의 위치를 캠의 위치 cam transform position 절대값의 위치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들어갑시다. 네,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 인터랙션 컨트롤러에 그 퀘션 이펙트를 넣어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 퀘션 이펙트 하나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기본 상태는 얘네들 비활성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없애줄게요.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줄게요. 네, 지금 상호작용하기 전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그 퀘션 이펙트를 보니까 비활성화인 상태고 현재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복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씬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티클 시스템이 카메라 저희 앞에 있는 위치로 이동되었죠. 그리고 활성화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짧아서 저희 앞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투사체를 저 목표물을 향해서 날려 보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음 단계를 위한 스크립트를 또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폴더에서 그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question이라 지어주겠습니다. 간단하게 question 이펙트. 그리고 얘를 실행해 줍시다. 자, 먼저 이제 변수부터 선언해 봅시다. serialize field float move speed 투사체가 얼마큼의 빠른 스피드로 나아갈지 결정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벡터 3 타겟 위치 목표물의 위치가 되겠죠. 이 녀석은 new 벡터 3 껍데기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serialize field particle system ps effect 그 충돌체가 부딪히면 그 부딪힌 이펙트도 퍼져나가겠죠. 그걸 담을 변수입니다. 스타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대신에 이 타겟의 위치를 설정할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public void set target 넘어올 파라미터 벡터 3 타겟 넘어온 파라미터로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타겟 포스에다가 타겟 넘어온 파라미터로 값을 넘겨줍시다. 이렇게 되면은 얘 벡터 000의 값에서 목표물의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그 목표물의 위치로 날아가게 만들 겁니다. 어떨 때? 목표물이 설정되었을 때. 타겟 포스 이 녀석의 위치 값이 벡터 3에 제로가 아니다. 제로가 아닌 경우는 목표물의 위치 값을 알아냈을 경우죠. 이때만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 트랜스폼 위치를 계속 옮겨줘야겠죠. 그 목표물을 향해서 벡터 3 러프가 있습니다. 그 러프라는 게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n분의 1만큼 계속 단위를 줄여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5를 설정했다. 그럼 2분의 1씩 2분의 1씩 쪼개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러프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포지션을 넣어주고 콤마 목적지를 설정해 줍니다. 타겟 포스 그리고 여기다가 무브 스피드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게 될 텐데 언제까지 계속 날아가느냐 여기다 또 조건물을 설정해 줄 겁니다.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까지 계속 날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폼 자기 자신의 위치 포지션 빼기 타겟 포스를 해줄게요. 이 나온 결과값에 SQR 매그네티드 이 값이 0.1보다 크다. 그러면은 매우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러프를 하겠죠. 그럼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다 거의 아주 밀착된 관계가 되면은 자 이제 else 조건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충돌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충돌 이펙트를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PS 이펙트에다가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true. 그리고 이 녀석의 충돌체 위치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PS 이펙트 자 트랜스폼 포지션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그럼 그 충돌체 위치에서 팍 하고 터져나가겠죠.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S 이펙트를 재생시켜줍니다. 플레이 파티클 시스템에 있는 메서드예요. 이러면 이제 재생이 되겠죠. 이제 목적지까지 다 이제 도달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목적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타겟 포스 이 녀석의 목적지를 벡터 3 제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비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pulse 여기 이제 this가 생략되어 있어요. this 자기 자신 이 퀘션 이펙트가 붙어있는 스크립트의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미 투사체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비활성화 시켜도 되겠죠. 이 상태로 세이브 시킵시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저희는 이제 퀘션 이펙트 이 파티클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만든 이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이 이펙트 넣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충돌 이펙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스피드 한 0.15로 테스트 해볼게요. 그 0과 1 사이로 나타내야 돼요. 러프의 스피드 값은. 왜냐면 n분의 1 0.5로 하면 2분의 1 간격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매우 빨리 다가가겠죠. 매 프레임마다. 그래서 한 0.1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퀘션 이펙트 목적지를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원래 작성하던 인터랙션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여기다 소스 몇 줄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일단 그 목적지부터 세팅해 줍시다. 벡터 3 그 타겟 포스 T 타겟 포스 여기다가 이제 히트 인포 부딪힌 녀석의 정보의 트랜스폼 포지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PS 퀘션 이펙트 저희가 여기다가 그 스크립트를 하나 붙여놨었죠. get 컴포넌트 그 스크립트를 가져옵니다. 퀘션 이펙트 그 스크립트에 있는 퍼블릭으로 설정된 함수 set target 여기다가 호출시켜서 파라미터를 넘겨줄게요. 바로 저 타겟 포스를요. 그럼 자연스럽게 목적지가 설정되겠죠. 이 함수가 호출되고 저희가 넘겨온 파라미터 타겟 포스로 설정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동으로 투사체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봅시다. 유니티. 자, 한번 상호작용을 해보겠습니다. 좌클릭을 했더니 물음표가 날아가서 부딪힌 위치에서 또 이제 충돌 이펙트가 터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 이펙트를 간단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그럼 조금 그 스피드를 줄여서 늦게 날아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퀘션 이펙트에 한 0.3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죠? 그리고 물음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얘도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 체크해서 또 반대 방향으로 그래프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연출을 그럴싸하게 자연스럽게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결과를 보니까 아까보다 투사체가 자연스럽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원근감도 조금 더 주고 있죠. 근데 아쉬운 점이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하반신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투사체가. 기왕이면 상반신을 향해 날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복란 객체 피벗이 센터로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피벗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피벗, 이게 피벗인데 이 위치를 조금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객체, 그림이죠. 그림을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렇게 되면 부모 객체의 위치가 얼굴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투사체도 이 얼굴 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너무 좀 위로 올린 것 같은데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다시 자식 객체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이 딸려 올라간 컬라이더의 위치 Y값도 좀 내려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 객체를 향해서 발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캐릭터의 상반신을 향해 투사체가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쉽게 투사체가 날아갈 방향, 목적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사하고 나서 그 나머지 잔여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비활성화. 그래서 이 녀석도 비활성화 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뭐 간단한데 이펙트 폴드에다가 disappear 라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 줍시다. 저희는 여기서 변수 하나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float disappear time 몇 초 후에 사라지게 만들 건지 결정해 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 대신에 저희는 on enable 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녀석은 이 disappear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가 활성화될 때마다 매번 호출되는 녀석이에요. 일단 여기 작성하기 전에 새로운 녀석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iNumerator disappear coroutine. 코루틴이란 녀석은 병렬 처리를 위한 녀석입니다. 정확히 병렬 처리는 아니고 약간 눈속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ER, return, new wait for second이 있어요. 몇 초 동안 대기시키는 겁니다. 코루틴의 가장 큰 특징은 병렬 처리도 있지만 대기라는 명령문이 있어요. 여기다가 disappear time을 넣어줄 겁니다. 1을 넣었다. 그럼 1초 동안 대기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 코루틴이. 그리고 나서 이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를 펄스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대기 후에 이 게임 오브젝트가 비활성화 되겠죠? 어떨 때 이 코루틴을 실행시키느냐? 활성화 될 때마다 이 코루틴을 실행시켜 줄 겁니다. 스타트 코루틴, disappear 코루틴. 이렇게 되면 이 객체가 활성화되면 바로 코루틴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1초 뒤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상호작용한다. 그럼 또 활성화 되겠죠? 그럼 다시 이 코루틴이 실행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코루틴을 실행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다시 유니티로 들어갑시다.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 컬라이드 이펙트에다가 저희가 방금 만든 disappear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겠습니다. 한 1초 뒤에 사라지게 만들게요. 그리고 테스트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둘 다 비활성화죠? 그러다가 이제 객체 상호작용 해보겠습니다. 날아가서 활성화됐고 얘도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둘 다 다시 비활성화됐죠?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녀석은 바로바로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몇 가지 해결했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얘가 계속해서 발사가 가능해요. 이러면 이제 또 코드가 꼬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다음번 시간에 해결하면서 또 여러가지 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3-2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